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장세가 매일같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코스닥이 마이너스 3%까지 장중에 밀렸다가 겨우 장 마감할 때 일부 반등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될 정도로 오늘도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었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증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또 시장이 매일같이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증시에서 유일하게 코스닥 시장만 매우 강세를 보였었는데 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매우 가파르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장이 하락을 해서 단 4거래일 만에 4월 달에 상승했던 모든 상승분을 일단은 되돌려 놓은 상태에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락 그 강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여전히 시장,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저는 기술적 반등이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 어찌 보면은 빚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증시에 고객 예탁금은 있지만서도 너도 나도 서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터라 이러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또 뭔가의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야 또 제대로 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시장의 악재다. 시장에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이미 했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아마 정상회담을 가질 텐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문제와 중국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시장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좀 봤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미 상하원 한국 쿼드 가입을 지지한다. 윤 대통령 방문 환영 결의안을 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평화의 핵심 요소다. 확장 억제 재확인한다. 북한의 비핵화 등도 명기가 되어 있다. 일단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을 할 경우에 중국과의 마찰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중국의 이 확장 억제를 위한 이 연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과의 대립관계가 조금 격화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고로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저는 오늘은 차트를 먼저 조금 보고 차트를 좀 보고 차트를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지난번에 이제 이 첫 음봉이 나왔을 때 아마도 오랜만에 지수를 펴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첫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최고 많이 터진 시점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죠. 시장에 그만큼 떠받들어주는 유동성이 없는 가운데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빠져나가는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아래 꼬리를 잡으면은 저는 회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는 인버스 사라고 문자를 보냈었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래 꼬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꽂으면서 하루 이틀 빠진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하고 밀리는 게 저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는데요. 지금의 하락은 다이렉트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SVB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미국의 은행이 망하고 스위스에 있는 CS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의 위기에 놓여서 매각이 됐죠. 굉장히 가파르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엄청난 악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죠. 엄청난 악재는 아닌데, 시장에 엄청난 악재는 아닌데, 또 어찌 생각해 보면은 큰 악재로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주가의 위치가 이 당시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죠.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높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놓고 빠졌을 때는 이 구간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중 바닥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하고 지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첫 반동에서 여기서 물려도 여기에서는 가급적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구간에 있는 자리고요. 지금은 시장이 N파동을 완성한 상태에서 첫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N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N파동 안에는 잘게 쪼개 놓으면은 엘리어트 파동이 존재를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락 또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단기 봉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근처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단기간에 이렇게 강력하게 밀리는 거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했을 때는 줄이고 떨어지는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 구간에서는 비중을 보지는 않습니다. 단타, 올라올 때 매도,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좋은 종목은 잡아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4월, 그러니까 6월의 시장을 준비하는 5월이 돼야 된다. 5월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지수에 대한 이 부분, 이 자리 딱 정확히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캔들이라는 게 이 꽉 채운 캔들이 있으면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온다 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매수세가 강하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고점에 갔는데 자꾸 윗꼬리를 이렇게 봉은 작은데 윗꼬리를 길게 단다, 매도세가 강한다. 이 종목은 항상 올라가면은 피레침을 많이 꽂는구나. 예? 매도세가 위에만 가면 있다. 근데 지금은 매도세가 여전히 우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내일 예를 들어서 반등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올릴 만한 시황상의 내용이 있을까에 대한 아직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는 최대한 비중을 줄여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종목을 본다면은 오케이. 그렇지만은 투자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시점부터 그랬죠. 이 구간 올라왔을 때부터는 투자의 영역보다는 지금은 조심해서 비중을 줄여서 사더라도 하고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도 조심해야 되는데 비중을 더 줄여야 되고, 올라와서 맞고 떨어짐에 유의를 하되, 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부터 종목을 잘 고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왔어요.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많습니다. 이미 물려있는 놈도 많아요. 물려있는 자금도 많은데, 왜? 신용이 20조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코스닥이 지금 10조 2천억 3천억 되는 것 같은데, 코스닥에서 단기간에 3조가 늘었는데 이거 빼더라도 증시에 아무튼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이후의 시장은 분명히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저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지금의 답답한 흐름 역전은 한 방에 가능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하락은 뭐든지 그 이유가 소멸되면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데, 아직 소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반등은 반등으로 대응하며 4말 5초는 G를 지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이 26일이고요. 내일 이제 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하원
연설이 있는데요. 어찌 되었던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러시아와 중국 문제를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하버드대 연설이 있는데 또 이게 이제 전쟁, 6.25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문제가 됐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주 내내 저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입니다. 시장이 빠져도요, 고객의 탁금은 대폭 늘어나는데 신용 잔고도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애매한 구간의 연속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 외국인들 풋 옵션 포지션이 갑자기 늘어나고 개인들은 콜 매도를 굉장히 많이 외인들 콜 매도죠. 콜 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방으로 아예 포지션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들 풋옵션 매수했던 거는 전부 다 벌써 청산이 끝났네요. 벌써 청산이 끝나서 이게 또 스위칭이 되면은 서로 간에 트릭일 수도 있어서 단기 반등은 한 차례 또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 지수는 아까 설명한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참 시장이 흉흉하게 흘러가더니 어제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했고 이후 JTBC에서 보도가 좀 나왔죠. 작전 세력에 의한 다단계식 판매로 인한 작전이라는 게 세상에 밝혀지면서 정말 증시에 또 하나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한 것 같아 가슴이 매우 아픈 하루입니다. 왜냐면 주변 지인이 어제 사실 전화를 좀 받았는데 뭐 이거 제가 뭐 해줄 말이 없죠. 세방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had다도 하면 안 되지만은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버렸다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반등 먹으려고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라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무튼 참 그만큼 주식시장에는 공짜가 없고 쉽게 버는 일인 결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수가 쭉쭉 올라가고 전세계 증시에서 올해 코스닥만한 시장이 없을 만큼 좋았던 시장이 불과 5일 전인데 단 4거래일 만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하락, 장대 음봉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한 시장의 시황의 급변함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 며칠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주식 선물 매도만 몇 개 뭐 조금씩 하고 장중 시장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멍하니 뭘 보고 있을까요? 이전에도 좀 적어놨는데요.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부분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 한창일 때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 당시 채권 추심과 중소은행주들이 시장의 해지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초기 가스와 곡물이 해지를 해주었고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작용과 반작용, 즉 작용 악재의 반대로 빛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서만 오로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식 선물 매도를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그냥 시장과 함께 숏을 그냥 쳐버리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해치 관련주를 보던지 아니면 지수가 바닥을 언제 잡는지를 좀 차분히 기다리던지 하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장중에 영화도 보고 바람도 쐬고 그리고 좋은 종목군들 찾아서 좀 공부도 더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시황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고민 많이 하고 글 많이 쓰네요. 여기 카페에다가 글 하나 쓰는데 저는 보통 40분 걸려요. 여러분 보통 40분 걸리는데 여러분들 좋아요 클릭하는 거 그거 정말 오랜 시간 걸린 거 아닙니다. 이거 글 제가 보면서 이거를 이 짓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야 되나 그냥 라이브 방송 회원분들 용으로만 할까라는 고민도 하는데 하던 거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좋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짜잖아요. 자, 주식시장을 매일 지켜보고 또한 함께해온 세월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 저 포함 우리가 불필요한 손실을 보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포자기가 될 때보다 시장이 바닥 같아서 비중을 실어서 사거나 혹은 손실이 커서 단기간에 회복시키기 위해 무리한 비중 베팅을 해서 패닉에 빠지고 그날 단기 매매한다고 엄청난 데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그것만 안 해도 기회는 바로 머지않아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하락장에서는요, 매매 횟수를 줄여야 되고 무리해서는 절대 결코 안 되며, 이럴 때는 종배도 좋지만 차라리 시간 외까지 지켜보면서 시간의 종배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4거래 연속 하락이니 대부분 다 빠졌는데, 그중 2차전지 섹터가 단연 많이 빠졌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크게 빠졌으며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다 밀렸네요. 반면 현대차의 호실적에 현기차가 강세를 보이고 그로 인한 자동차 섹터 부품단이 매우 센 하루였다. 일단 이벤트는 끝이라 내일부터는 또 차익 매물 나오는지 봐야 되겠네요. 일단 내일 기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움직이는 정도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 내일이 이제 세론 날짜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금일 딱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반등이 한 차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하고요. 여기에 요 며칠 금감원이다 뭐다 2차전지 섹터의 불안을 좀 심하게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 파동이 강한 만큼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수가 바로 그래야만 바로 돌려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 불확실성 해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그널이 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 말을 하고 임팩트 있게 미국에서 우리는 중국하고 반대로 가겠다를 할 거면 해버리던지, 그러면은 결과는 빨리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정쩡하게 이제 포지션을 잡고 가면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연장시키는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냥 말을 해서 하루에 두드러 맞으면은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그때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네. 맞을 거 먼저 맞아버리면 오히려 시장은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4월 말 5월 초 시간은 금방 가고요. 그 이후 반경은 만만치 않게 강하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칼 잘 가시고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이팅이네요. 자, 오늘 현대, 기아, 현대위아, 뭐 화신 등등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 단이 굉장히 강했는데, 내일은 기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뭐 장 초반에 조금 더 움직이는 정도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 오늘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만 좀 버텼는데요.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빠져버리면 2차전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천천히 사서 보십시오. 천천히 아예 아싸리 못 올라오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을 산다든지, 아무튼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관련해서 장 마감 이후에 포스코와 삼성이 3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 중에, 포스코 스틸리온을 통해서 컬러 강판도 공급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에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가전 쪽에 이제 컬러 강판을 넣는데, 과거 이제 동국제강이 컬러 강판으로 전화를 하면서 엄청난 수혜를 좀 받았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이거는 시간에 좀 샀다가 상한가 한호가 전에 이제 전략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었는데, 일단 좀 지켜보는 거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페라이트, 테슬라가 히토류 사용 않고 모터를 만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장중에 좀 임팩트 있게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간 중국의 이제 이 연구 자석 관련해서 뭐 문제의 소지가 뭐 시장에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장에 좀 발동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바로 상용화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방사는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서 조정시 단기 대응은 방산에서 하도록,
예, 단기 대응은 방산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친환경 섹터도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되고, 원전은 이제 한 발 정도 남았겠죠. 정상회담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내용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많이 좀 밀리게 된다면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뭐 한미 협정을 체결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시간의 일부 좀 올라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 관찰 정도 하는 수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시장에 남은 일정이라고 하면 이 바이오 관련된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 그게 임팩트가 있게 작용을 해줄지가 몰라서 그냥 이 또한 관망을 하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자, 지수는 내일 그렇죠. 지수가 내일 또 예를 들어서 장 초반에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한다면, 반등을 한다면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뭐 IT 반도체 내에서 시장에서 반등을 쭉 해주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빨리 올라가고 가장 힘이 좋은 종목이 제일 빨리 움직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 이 히토류 관련주는 급락을 하겠죠. 이쪽에서 하루 이틀 급락을 한다면 또 히토류 관련주를 보고 또 지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스위칭 하면서 지금은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연속 하한가를 갔던 종목군들이 있죠. 이 안에서 낙주 매매를 가급적이면 조심하십시오. 낙주 매매를 분명히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터질 거고 저 또한 매매를 하지만은 이거 잘못 잡으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시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시간에 보면은 이제 현대차의 이 포티투낫 1조 유상증자 참여 이슈에 일단은 뭐 관련된 종목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포스코 그룹주 좀 강세 모습 속에서 이제 디스플레이텍이 또 현대차가 283억 유상증자 참여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올라온 것 같고, 그 외에는 소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은 당연히 재료 소멸 관점에서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도 이걸 알면서도 사람이 좀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뭐 필요 없는 손실을 자동차 종목 하나에서 한 1% 정도 손절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받고, 자, 최근에 강했던 삼성전자도 이 구간에서 잘 버텼지만은 좀 깨져 내려왔습니다. 뭐 떨어진다면 뭐 21선 부근 정도에서 보면 되겠죠. 뭐 이 정도 선 언저리에서 뭐 단기 반등 정도 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좀 가파른데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밀리는 거 지켜보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도 많이 밀고 내려오네요. 원래는 이런 자리 오면은 좀 매수로 대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좀 매수를 고려하면서 봐볼 생각입니다. 일단 매수를 고려하면서 좀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얼마나 세게 미는지에 따라서 매수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꽤 제법 내려왔었죠. 일단 오늘 뭐 장중에 8.3%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간 상승의 각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더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도 장중 한 8%가 좀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은 숏을 좀 때렸는데 선물 계좌로 숏은 잘 쳤는데 숏 매도를 좀 짧았어요. 이 구간에서 숏 매도를 이제 시가 올라갈 때 숏매도 쳐놓고 버티다가 한 이 정도 구간에서 숏매도를 하고, 이 정도면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서 반등 당연히 하겠지 하고 좀 들어왔다. 여기서 좀 잔손절 정도 오늘 하고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차라리 사실은 에코프로가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수급이 더 좋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그냥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그 정석대로 좀 못한 게
정석대로 좀 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정석대로 이런 자리가 정석의 자리였겠죠. 어제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에서 강했던 종목을 좀 보는 게 좀 나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자, 사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이것저것 참 많습니다. 뭐 강원에너지라든지 강했던 종목군이 있는데 지금은 딱 핵심 종목군들만 몇 개 골라서 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엔캠이라는 종목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밀리면 밑에서 서서히 잡아 들어가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이제 코스모 신소재나 아직 숫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높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높아. 종목들 아무리 봐도 너무 높아서 많이 밀리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서 반등이 좀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 흐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옆으로 좀 기는지 이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니까. 자, 그 밖에 KG, ETS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 쌍용차의 거래 재개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보일 것 같은데요. 거래가 재개돼도 이 종목은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을 제외하고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차 오늘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장 굉장히 셌었는데요. 이런 박스권에서 일단은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세고 수급도 좋은 상태에서 내일 기아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자동차 주가 지금 현대차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이 내구재 판매가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군들이 강하게 만약에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 새 출발을 봐야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들어왔고 강한 수급이 나왔으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자동차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매우 좋아졌는데 매우 좋은 상태에서 주가는 어찌 보면 장기 박스권이었죠. 실적이 엄청 좋아졌는데도 장기 박스권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잘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다시 뚫어내려고 하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현대위아 뭐 있을 것이고 현대위아 좀 있을 것이고 뭐 테마 성격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화신이라는 종목은 원래 실적이 좀 좋은데 이거는 제가 원래 오늘 종배를 안 해야 되는 날들인데 우리 뭐에 홀려가지고 좀 들어가서 시간에 두 번째 타임에 전량 날렸습니다. 전량 손절을 좀 하고 나오고요. 문제의 종목군들이 있죠. 무더기 하한가를 오늘도 간 종목군들 보면은 뭐 성광, 세방, 뭐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등등 엄청 좀 보면은 가슴이 아픈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일단 좀 볼게요. 먼저 성광 이 종목 어디까지 빠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빠져야 될까요? 저는 답도 안 나옵니다. 이거 지금 답도 안 나오네요. 답도 이런 종목군들 답이 안 나오고 세방도 마찬가지고요. 답이 안 나오고 삼천리도 마찬가지고요. 대성홀딩스도 답이 안 나와요. 서울가스도 답이 안 나오고 사실은 아마 이제 내일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하한가가 풀리지 않을까 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풀리지 않을까 싶고 전국 천하대 제일 단타 대회가 이제 내일 열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 확률적으로 좀 해볼 만한 종목들을 골라놓고 보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다우데이터 같은 거 그래도 이 구간에서 강력한 기준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저는 이게 이걸로 간지 몰랐어요. 이렇게 간지 몰랐는데 다우데이터 정도 뭐 이런 구간들 한 15,000원에서 3,000원 언저리 떨어진다면 한번 봐볼 생각은 있습니다. 다우데이터
다우 데이터 정도.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올해 이때 얘네들이 작전해 먹으려 왔고, 원래 기본의 주가는 그냥 이 상태예요. 그냥 원래 기본 주가는 이 상태여야 될 종목이 이렇게 왔으면은 내일도 뭐 한가 비슷하게 떨어져 버리면 이런 자리들 될 것 같고, 오늘 하림지주 거래대금 많이 터트렸는데 어제 이제 이 한가 들어갈 때 한번 풀었었죠. 어제 한번 풀고 거래를 튀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 회원님들도 뭐 이런 거 종목 어떤 거 해야 될까요? 해서 하림지주 저는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림지주만 이제 시가에 들어가서 한 3% 정도 오늘 뛰기를 좀 했었고요. 다올 인베스트먼트, 다올 투자증권이 있죠. 이제 장 후반에 이런 일정한 박스 구간을 좀 뚫을 포지션을 잡았길래 뭐 들어가서 이것도 한 3% 정도 매도를 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두 종목 다 그래요. 딱 보면 다올 투자증권은 이제 해먹긴 해먹었어도 많이 못 해먹은 종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작전은 작전이더라도, 근데 이제 이런 종목이 시가가 여기까지 떨어졌으면은 주가가 오른 게 없잖아요. 오른 게 없으니까 해볼 만은 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가 있긴 해도 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는 거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좀 보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밖에 히토류 관련해서 일단 이지가 리튬 인산철에 들어가는 산화철 기반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또 페라이트로 지금 둔갑을 하고 좀 올라왔습니다. 신고가 영역을 만들고 상한가를 갈 걸로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얘가 일단 시장에서 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항상 이럴 때마다 좀 빠릇빠릇하게 움직이는 게 유니온인데, 유니온은 오늘은 좀 매매를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올라갈 때 돌파로 좀 봤어야 되는데 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이건 좀 제대로 매매가 좀 안 된 것 같고, 오늘 STX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얘는 뭐 짧게 여기서 사서 반 팔고 이 VI 들어가더니 바로 날아가 버려가지고 추가 매수하고 나머진 전량 매도를 해서 얘는 좀 제법 괜찮게 매매가 됐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쁘지가 않았는데 엄청난 또 속도로 올라가 버려서 그랬고요. 자, 현대로템 방산. 현대로템은 뭐 오늘도 좀 매매를 뭐 짧게 좀 했었는데요. 사거래일 동안 매우 가파릅니다. 매우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은 한번 또 빠지면은 장대 음봉을 시원하게 하고 아랫골을 이렇게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구간들 지지하는 거 보고 푹 밀렸을 때 어디까지 밀리는지 대충 계산해서 그런 자리 한번 노려보면은 되지 않을까. 돈이 일단 많이 들어왔고 누적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되고, 생각보다 이 방산 섹터가 매우 강하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만약에 로키드 마틴사와 협의를 해서 진짜로 FA50 500대가 맞다면 이거는 뚫어야 됩니다. 그때는 뚫어야 되고, LIG 넥스원도 잘 지켜봐야 될 방산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시장 보면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제가 이 시간에 뭐 일일이 다 말을 하기는 시간적인 관계상 어렵지만은 좋은 종목군들은 분명히 제가 자주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종목군들은 잘 안 빠지고 오히려 기회 올 때 그런 종목군들로 물려있는 거 옮겨 타시고 포트 관리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늦은 시간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5월달 좋은 종목군들로 포트 교체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